안녕하세요. 10장 2절 가변인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변인자의 필요성, 그리고 가변인자 사용자 함수, 그리고 인트형만 전달하는 가변인자, 그리고 매크로 함수를 사용한 가변인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변인자의 간단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printf 함수가 대표적인 가변인자를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printf는 문자 출력하고 싶으면 C에서 출력하죠. 그리고 문자와 정수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도 출력하고 이렇게 하여튼 다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프린트f도 분명히 함수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큰 따옴표가 있는 걸로 봐서 문자열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로.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가 넘어가죠. 여기는 이번에는 문자열과 문자와 정수가 넘어가죠. 이번에는 문자열 큰 따옴표가 있는 걸로 봐서 문자열과 문자와 문자열의 주소와 정수가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문자열과 문자와 문자열의 주소와 정수와 실수가 넘어가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printf라는 애는 이 인자의 개수가 정해지도 않고, 이 인자가 어떨 때는 여기가 문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여기가 정수가 됐다가, 어떨 때는 여기가 문자열의 주소가 됐다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printf 함수가. 자, 그렇다면 사용자 함수로도 이와 같은 printf와 같은, 어떨 때는 이 인자의 개수들도 달라지고 어떨 때는 이 인자의 형들도 달라지는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바로 이와 같은 함수를 가능하게 하는 함수가 바로 가변인자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는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변인자 사용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변인자 사용자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점점점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함수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리턴형 갖고 함수의 이름 갖고 함수의 매개 변수 갖고 함수의 몸체를 갖는데, 함수의 매개 변수를 받는 곳에 보면 여기 보세요. 점점점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그리고 여기다가 코드를, 내가 원하는 코드를, 함수의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때 자, 여기 보시면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정수 하나를 인자로, 정수 두 개를 인자로, 정수 세 개를 인자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만약 이와 같이 정수 세 개가 있다면 A는 얼마 있어요? 10, B는 20, C는 30. 자, 이와 같은 정수들이 있다면 이 정수들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든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0을 출력해 주세요. 혹은 이와 같이 10, 20을 출력해 주세요. 혹은 얘와 같이 10, 20, 30을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 함수는 똑같은 이름으로 어때요? 인자가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코드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점점점이 되겠습니다. 점점점. 자, 그런데 이 점점점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이 함수에 전달되고 나면 이 데이터들이 이 함수 영역에 어떤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내용이 어떤 위치에 저장이 되는가는 그 정보가 꼭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정보가 넘어가야 되고, 또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인자가 한 개 넘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넘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넘어가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 함수 내에서 몇 개가 인자로 넘어오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정확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또한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인트형만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프린트라는 놈은 인트만을 전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다른 자료형들이 섞여서 전달이 된다면 그 어떤 자료형들이 전달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변인자를 사용할 때, 가변인자 사용자 함수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가변인자를 사용할 때는 이 점점점이라는 애를 매개 변수 놓는 곳에 놓으면 사용하면 되지만, 꼭 필요한 거는 꼭
앞에 가변인자 사용하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매개 변수의 이름이 꼭 하나가 있어야 된다. 매개 변수가 꼭 하나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수정한 게 바로 이 앞 내용을 수정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호출하는 내용은 똑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트형 a는 10부터 c는 30까지 저장을 하고 호출하는 것도 똑같은데 단 여기 보시면 앞에는 1, 2, 3을 넘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숫자들은 뭐냐? 사용자 함수로서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한 개가 넘어가면 1이라고, 그리고 정수 두 개가 넘어가면 2라고, 정수 세 개가 넘어가면 3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항상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가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이 되겠어요? 당연히 정수형이 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프린트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항상 정수형을 받으니까 첫 번째 인자는 고정될 수 있겠죠. 뭐라고? 인트형 n 해서 인트형으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이 넘어와도 n에 저장될 것이고 2가 넘어와도 n에 저장될 것이고 3이 넘어와도 n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자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몇 개가 넘어온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쓰냐? 점점점 이와 같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변인자 함수의 원형은 항상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리턴 타입을 갖고 함수의 이름을 갖고 꼭 첫 번째 인자에 누구의 정보들, 그 뒤로 나올 인자들의 정보들을 이 첫 번째 인자가 그 정보들을 갖고 뒤에는 몇 개가 올지 모르겠다. 어떤 형태의 자료형이 올지 모르겠다. 몇 개의 인자가 올지 모르겠다. 라는 점점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1이 지금 이 함수를 호출했을 경우에는 n에는 얼마가 1이, 그리고 a에는 점점점이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점점이 받았다면 이걸 접근할 수만 있다면 그 내용을 쭉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출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잠깐 보지 마시고 이거를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자, 3을 전달을 하면 당연히 n에 전달이 되겠지만 A, B, C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그 내용은 간단한 메모리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항상 규칙적으로 이 매개 변수에 이 인자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 규칙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이 인자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 인자들이 어디에 매개 변수에 모두 다 복사가 되는데 이 복사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만 알 수 있다면 어때요? A가 복사된 내용, B가 복사된 내용, C가 복사된 내용 모두 다를 다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프린트 함수에 3A에 있는 내용, B에 있는 내용, C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는 바로 이 함수를 호출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프린트 함수에 이 인자들이 메모리의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저장이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당연히 3은 인트형, 정수 형태로 몇 바이트? 4바이트를 사용하고 있겠죠. A는 정수 형태로 4바이트 10을 사용하고 있겠죠. B는 정수 형태로 4바이트 20을 사용하고 C는 정수 형태로 4바이트 30을 사용하는지 아니까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당연히 이 네 개의 인자가 모두 다 연속적으로 몇 바이트? 4, 4, 16, 16바이트가 연속적으로 메모리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프린트 함수의 매개 변수에. 그렇다는 소리는 자, 첫 번째 이 인자 3이라는 이 인자 값은 당연히 n이라는 변수에 들어오겠죠. printf의 n 한마디로 바로 이 변수에 누가 3이 이 경우에 3이 복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이라는 놈은 4바이트를 사용하지만 이 A, B, C도 모두 다 뒤쪽에 몇 바이트씩 4바이트씩 사용하는 이와 같은 메모리 형태로 자동적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은 당연히 4바이트를 사용하니까 이 4바이트를 건너뛴 이 시작 주소부터의 4바이트에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인자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4바이트 건너뛴 이 주소부터의 4바이트에는 그 다음 B의 내용인 20이 되겠죠. 또 4바이트 건너뛴 그 다음 주소의 4바이트의 내용에는 C의 내용인 30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프린트 함수에서는 시작 주소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를 붙이면 이와 같이 표현되고, 그거의 시작 주소가 만약 12FF18이라면 두 번째 인자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 주소 플러스 1하면 4바이트 건너뛰겠죠. 인트형 주소니까. 그러면 12FF1C가 될 것이고, 자, 여기에다가 에스트릭 연산자 붙이면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 메모리 4바이트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트릭 얘는 n 플러스 1의 에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주소부터의 4바이트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의 에스트릭 연산자를 붙여서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이 4바이트는 당연히 에스트릭 붙여서 이렇게 4바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의 이름들은 당연히 이 메모리의 이름은 이름이 아예 있으니까 n이라고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메모리들, 그 다음에 이 메모리의 내용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인자가 넘어올 때 이 인자는 순서대로 이 인자의 크기만큼 이렇게 순서대로 메모리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넘기더라도 n에는 3이 저장이 되겠지만, 그러면 a의 값은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당연히 n 메모리 건너뛴 그 다음 주소부터의 a는 4바이트에 저장되니까 4바이트만큼에 저장되고, b는 그 다음 4바이트 건너뛴 메모리에 저장되고, C는 그 다음 메모리에 저장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메모리가 저장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모두 다 가능하게 하려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요. 처음으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처음으로 제어 함수가 나왔네요. if문, if else문이 나왔는데, 자, n이 1이라면 뭐를 출력하면 되겠어요? n이 1이다. 그러면 하나만 출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그 하나는 n 주소 건너뛴 그 다음 4바이트 건너뛴 주소의 메모리의 내용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A의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10이겠죠. 10은 n 주소 플러스 1의 에스테릭. 그래서 10이 출력을 합니다. 자, 만약 n이 2다. n이 2다. 그러면 얼마가 넘어온다는 소리죠? 정수가 몇 개 넘어온다는 소리예요? 2개 넘어온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출력하면 되겠어요? 주소 n부터 플러스 1의 에스테릭. 주소 n부터 플러스 2의 에스테릭. 그러면 연속적으로 A의 내용, B의 내용이 되겠죠. 자, 3이라면 당연히 A의 내용, B의 내용, C의 내용, 그리고 나머지라면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가변인자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루프문 4를 사용해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변인자를 사용하는 건 똑같고요. 첫 번째 인자는 가변 뒤로 들어온 인자들의 정수들의 개수를 가지고 온 거고요. 개수를 가지고 온 거고, 자, 여기 들어올 애들은 누구겠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을 사용해서 가변인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용자 함수는 처음에 누구의 주소? n의 주소 플러스 1의 주소를 누구의 AP에 저장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자, 우선 이와 같은 인자들이 쭉 넘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n은 당연히 이 4바이트의 시작 주소가 될 것이고, n 플러스 1은 인트형 주소니까 12ff1c인 어때요? n 다음으로 넘어오는 인자들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그 시작 주소를 누구에 넣어버렸어요? int형 ap라는 포인트형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다면 이 ap는 인트형 주소기 때문에 이 4바이트 메모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p0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이 메모리 4바이트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p1이라고 쓸 수 있죠. 이 4바이트는 당연히 ap2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for 루프문을 사용해서 ap의 제로부터 ap의 n의 개수까지 출력을 하면, 한마디로
i는 제로부터 n이 1이라면 어떻게? AP 제로만 출력을 하겠죠. n이 2라면 제로 1을 출력하겠죠. n이 3이라면 제로 1 2를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때요? 여기 if else문을 사용했던 내용을 이와 같이 포문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수정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가변 인자들이 연속적으로 가변 인자뿐만이 아니라 인자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자들이 시작하는 시작 주소만 안다면 인자들의 내용을 모두 다 접근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이와 같이 사용을 하면 맨날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고 포인터의 주소를 계산하고 내가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크로 함수들을 미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매크로 함수를 이용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크로 함수는 VA 스타트라는 매크로 함수, VA 아그라는 매크로 함수, VA 엔드라는 매크로 함수와 우리가 포인터 변수가 필요한데요. VA 리스트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습니다. 얘는 물론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로 형정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AP라는 애는 누구다? 포인터형 변수다. 그리고 함수는 몇 개 사용한다.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해서 가변인자의 모든 내용을 출력할 수가 있다. 자, VA 스타트라는 애는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누구하고 똑같은 역할이냐? 바로 이외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인자부터의 그 다음 두 번째 인자의 시작 주소를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VA 스타트는 AP의 위치를 누구? A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오는 인자의 위치에다가 시작 위치를 위치시켜라. AP를. 한마디로 n을 알려주고 n 이 가변 인자 첫 번째 인자를 두 번째 인자로 주고 첫 번째 인자 내가 만들어놨던 VA 리스트라는 포인터형 변수를 이렇게 주면 이 AP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인자가 누굴까요? 만약에 얘라면 A의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의 AP를 위치시킨다는 소리가 되겠죠. 누가 VA 스타트가. 자, 이거를 그림으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인자가 이렇게 4개가 연속적으로 넘어온다면 어떻게 3, 10, 20, 30 이렇게 넘어온다면 VA 스타트가 하는 역할은 AP의 위치를 1, 2FF 1C인 A인 첫 번째 인자 다음에 시작 위치 이 두 번째 인자의 시작 위치 한마디로 A의 시작 위치의 메모리 주소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AP를 그 다음에 VA 아그라는 애는 그 위치된 AP 시작 주소부터의 이따만큼의 자료형만큼 메모리를 가져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자, AP는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소인 AP를 사용해서 이렇게 VA arg AP를 알려주고 int 0 하면 바로 이 어, 매크로 함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4바이트 메모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10. 그리고 나서 이 AP는 다시 얼마만큼 증가를 시키냐? VA arg가 그 다음 주소로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인자의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VA arg AP 인트형만큼 가져와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이 이름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이 4바이트에 20이라는 값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얘는 AP를 몇 바이트? 인트형만큼 여기에서 얼마만큼 증가시키겠어요? 4바이트 증가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1, 2F, F, 2, 4가 VA 아그는 다시 AP의 시작 주소 1, 2FF, 2, 4부터의 인트형 메모리를 가져와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바이트 30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포문을 돌립니다. 지금 VA 아그가 해주는 역할을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이 API와 같이 이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쉽게 인트형이라는 크기만 안다면 내가 이와 같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A end는 이제 다 사용한 후에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AP를 포인트 변수라고 했죠. AP가 이 AP에 이제 다 사용했다라는 널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변인자에 대한 내용을 다 했는데요.
가변 인자의 필요성은 왜 가변 인자를 사용하게 된다? 인자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인자의 차례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네들을 하나의 함수로 처리하고자 할 때 가변 인자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가변 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점점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매개 변수에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단 가변 인자에 몇 개가 들어올지, 인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혹은 그 가변 인자의 차례형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모두 다 첫 번째 가변 인자의 매개 변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하게 된다. 보통 꼭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가변 인자에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인자는 뭐를 저장한다? 전달한다. 인자들의 개수라든가 인자들의 자료형의 정보를 전달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경우는 없고, 항상 가변 인자를 사용할 때는 누구를 매크로 함수 누구 va 스타트, va arg, va end라는 세 개의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가변 인자 함수를 구현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포인터 변수로는 리스트 va 리스트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